전남도가 의과대 관련 용역 결과 등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전남도 의회가 공모 결정 전반에 대한 실제에 다가갈 수 없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와 목포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 미사와 문화 행사도 잇따랐습니다. 61년 전 목포항 부근에서 140명이 희생된 연호 선박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 건립이 늦게나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거침없는 6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가 의대 유치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가 2021년 수행한 전남 의과대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등을 비공개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도민이 궁금해하는 의대 유치 공보 전반에 대한 실체에 다가설 수 없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내일 행정부지사 등이 출석하는 가운데 전남 의대 유치 관련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04명을 숨지게 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내일이면 꼭 10년이 됩니다. 그날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진도 팽목항에는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기억하는 진도 앞바다. 잊지 않겠습니다. 구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노란 리본과 기억의 벽은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조된 생존자와 희생자들이 가족을 처음으로 만났던 팽목항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온 추모객들이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통솔력이 올바르게 진행이 됐더라가면 전부 다 살아날 학생들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의문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여전하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지만 슬픔과 고통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당했었을까? 그때 당시에 왜 밖으로 못 나오고 안에서만 그렇게 많은 참사를 당했었을까? 이게 참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궁금해요. 희생자 가족들이 여전히 교대로 머무르고 있는 가족식당과 희생자들의 영정이 남아있는 작은 기업관. 주변으로는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등 전과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참사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와 목포에서 추모 행사를 잇따라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은 10번째 4월에도 이곳 진도 팽목항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61년 전 목포항 부근에서는 140명이 희생된 연호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5대 해상 침몰 사고로 기록된 연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 건립 움직임이 해남군에서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61년 전인 지난 1963년 1월 18일 낮 12시 선원 8명과 승객 133명을 태운 연호호가 목포항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노을 2번 침바람에 배가 있나지도 못하고 영자리에서 아마 실어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중에 사고 당시 생존자는 단 1명. 나흘간의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수습한 시신은 78명에 불과합니다. 실종자만 62명에 달하는 국내 5대 해난 사고인 연호 침몰 사고의 원인은 과적으로 추정됩니다. 침몰한 연호호의 승선 정원은 47명, 사고 당시 연호호에는 정원보다 86명이 더 승선했고 해남 연호항을 떠나 4곳의 기항지에서 쌀과 화물을 실어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설 대목장을 보려는 승객을 가득 태운 연호호는 결국 목포항을 20여 분 남겨둔 영암군 가지도 앞 해상에서 전복돼 침몰했습니다. 침몰한 선체는 사고 발생 9일 만인 1963년 1월 26일 설날 당일 인양됐지만 가족을 잃은 수많은 유족을 남겼습니다. 최근 해남군 의회를 중심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해남 주민이고
남영호, 서해회료 등 대형 해난 사고 현장에 위령탑이 건립돼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61년이 지났지만은 대부분 분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해남 분들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에서 어떤 이런 접근이 아직까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해남군 의회는 주민 주도로 위령탑을 건립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건립지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오는 23일 광주를 감사 방문합니다. 조국 대표 등은 창당 한 달 만에 원내 3당 등극에 발판이 된 호남의 이른바 지민 비조 교차 투표에 감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국 비례정당 득표율 24.3%를 기록한 조국혁신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47.72%, 43.97%를 얻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달리 올해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겪었던 최악의 가뭄을 올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이상기후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댐 건설 당시 수몰된 다리가 보일 만큼 바짝 메말랐던 주암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281일이라는 가장 긴 기상 가뭄을 기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던 주암호 상류입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주암댐과 섬진강댐 저수율은 77%와 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20%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주암댐의 경우 하루 100만 톤 이상을 수돗물과 공업용수로 공급하고도 수위 조절을 위해 일부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댐 최대 발전 방류 등을 통해서 댐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수기 전까지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댐 수위를 유지해서 전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을 15%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가뭄 걱정이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남 누적 강수량은 413.5mm로 평년 대비 136.5%를 보였습니다. 또 5월과 6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민들은 안도하면서도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또다시 가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물관리 대책도 요구합니다. 관정을 많이 파요. 그리고 관정을 파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관정들이 물이 안 나오는 관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대책이 우리 농민으로서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2050년대 국내 가뭄 고위험 지역이 지금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거침없는 6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선발, 불펜 가릴 것 없이 위력적인 마운드와 팀 타율 3할이 넘는 강력한 타선이 선두 질주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롯데가 오늘 힘을 내야 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벼락 같은 홈런을 때려내고 경기 막판 대량 실점 위기에선 불펜진이 뒷문을 단단히 지켜내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LG 하나와의 6경기를 모두 잡아내며 시즌 전적 14승 4패로 선두에서 한 발짝 더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동력은 투타의 조화입니다. 팀 타율이 3할 1리로 10개 구단 가운데 1위. 출루율과 장타율 역시 가장 높고 평균 자책점도 2.87로 전체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2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병 투수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이 이미 3승씩을 올려 다승 공동 선두로 나선 데다가 곽도규와 최지민, 전상현, 그리고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철벽 불펜진이 경기 후반 뒷문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혜영은 8경기 연속 세이브 행진을 이어가면서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에 2개만 남겨놨습니다. 개막 초반 부진했던 김도영도 최근 압도적인 타격으로 팀의 선두 질주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6연승 과정에서
3개의 홈런과 4할 6푼이 넘는 높은 타율로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타격을 하는 해결사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타선이 기복 없이 팀이 필요한 때 터지고 있다는 점도 기아 타이거즈의 선두 질주의 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SSG와 2위 NC를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승우입니다. FC 목포가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티켓을 걸고 프로축구 구단 부천FC와 격돌합니다.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 경기는 오늘 17일 오후 7시에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경기에 승리한다면 16강전에서 광주FC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FC 목포는 지난 2017년 FA컵 준결승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동안 총선으로 중단됐던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부권과 동부권 대결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전경선, 김태균 현 부의장과 김성일 전 농수산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균 현 부의장은 동부권 출신이며 전경선, 김성일 도의원은 서부권 출신으로 서부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의장 선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도 의회는 6월 27일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 2명, 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박홍렬 목포시장, 문차복 목포시 의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통합의대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에서는 위령 기도와 함께 잊으라고 다그치는 사람들과 잊지 못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이 여전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담화문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목포에서도 추모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에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는 이달 말까지 목포 원도심에 있는 갤러리 나무와 통갤러리 두 곳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전시회를 엽니다. 전남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37명이 참여한 전시회에서는 수묵담채와 수학여행 가자와 점토 조형물, 기억 등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됩니다. 전라남도가 불법 광고물 금지 구역인 클린존을 기존 23곳에서 7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고 도민의 교통 안전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시군별 3곳 이상을 클린존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클린존 23곳을 지정 불법 광고물 56,154건을 정비했습니다. 신안군 선도에서 지난 7일까지 17일간 열린 2024 섬 수선화 축제에 17,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수선화의 섬 선도는 수선화 재배 면적이 13.4헥타르로 단일 재배 면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신안군은 선도의 수선화가 이달 말까지 필 것으로 전망하고 여객선을 증편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오늘 산이면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4 군민 중심 현장 대회를 시작하고 오는 5월 8일까지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명현관 해남 군수는 산이면 현장 대화에서 솔라시도를 보유한 산이면은 아리백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등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보혜 양조가 5월의 기억이 담긴 입세주 특별판을 내놨습니다. 보혜 양조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과 함께해온 입세주가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 특별판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사 입세주 특별판은 이달과 다음 달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5월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의 이벤트도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소형 조선소와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안전한 조선소 작업 환경 구축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장 진단을 통해 조선업 생산 현장 맞춤형 보건, 안전, 환경 대응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 있는 중소형 조선소, 대형 조선사의 사회협력사, 조선기자재 기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노파크 생산 장비의 고도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5억 9천만 원을 확보해 전남 테크노파크가 구축 운영 중인 기업 지원 생산 장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테크노파크는 신금속, 화, 세라믹, 스마트 실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9개 특화센터에 520억 대의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 생산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